1강 사회문화 봅시다. 아웃소싱이란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업 내 일부 부서나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나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웃소싱에 적합한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산업 중요도를 분석해야 한다. 핵심 역량이란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을 의미한다. 산업 중요도는 아웃소싱을 시행하려는 분야가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성공 요소인가를 의미한다. 만약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면서 산업 중요도가 높다면 기업은 해당 분야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기업의 핵심 역량이지만 산업 중요도가 낮다면 해당 분야를 분사시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핵심 역량은 아니지만 산업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과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아웃소싱은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 아니면서 산업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 시행하게 된다. 아웃소싱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비용이다. 이는 내부 제조와 아웃소싱 중 어느 쪽이 비용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고정비와 변동비가 발생한다. 고정비는 제품의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변동비는 생산하는 제품의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용이다.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의 고정비나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공급자 탐색 비용, 계약 비용, 구매 비용 등이 지출된다. 기업이 1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비용을 C,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수량을 Q라고 할 때,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변동비에 제품의 수량을 곱한 것과 고정비의 한 만큼 총 비용이 발생한다.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의 한 개당 구매 가격 P에 수량 Q를 곱한 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림은 기업이 제품을 내부에서 제조할 때와 아웃소싱에 맡길 때의 비용 차이를 보여준다. 내부 제조 시의 어떤 총비용 그래프가 아웃소싱 시의 총비용 그래프보다 더 위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제품을 직접 제조할 때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아웃소싱 시행 여부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에 제품 수량인 Q'Q'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량이 Q'보다 적을 경우 아웃소싱이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내부 제조가 유리하다.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산비를 낮추려는 경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을 하게 된다. OEM은 주문자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정하고 아웃소싱을 받은 외주업체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완성하여 납품하는 형태이다. 외주업체는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따를 뿐 독자적인 권리나 제품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갖지 못하며, 완성된 제품은 실제 생산한 외주업체가 아닌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시장에 출시한다. OEM을 활용하면 주문자는 제품 개발이나 설계, 마케팅 등에만 집중할 수 있고 생산 관련 시설에는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타국의 기업이 OEM을 맡기는 경우 직접 외국으로 진출할 때 발생하는 공장 설립 비용, 물류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주업체는 다른 절차를 신경 쓰지 않고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고 지속적인 경험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문자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이나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주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고 OEM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신들만의 사업을 키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주업체의 경험이 축적되고 제조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아웃소싱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주문자가 모든 지침을 다 정하지 않고 큰 범위 내에서 개괄적인 지침을 정해주면 외주업체가 이에 따라 상세 설계를 완성하고 필요하다면 주문자가 지시한 설계나 규격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이라고 한다. ODM은 OEM에 비해 외주업체의 생산 관련 권한과 자유도가 높고 외주업체는 주문자와의 협의에 따라 제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제품은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출시된다. 주문자는 제품 생산에 대한 모든 지침을 완전히 완성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외주업체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외주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른 외주업체로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주문자는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외주업체는 생산 과정 음, 저, 저. 하지만 외주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음, 다른 외주업체로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주문자는 생산 제품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외주업체는 생산 과정의 세부 절차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여 OEM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대신 외주업체는 OEM에 비해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외주업체와 차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문제 1. 아웃소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은 주로 제품의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2. 아웃소싱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3. 기업은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산업 중요도를 분석해야 합리적으로 아웃소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어떤 분야가 산업 중요도가 낮고 기업의 핵심 역량이 아니라면 기업은 그 분야를 아웃소싱 할 수 있다. 기업이 아웃소싱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제품 생산에 드는 원가이다. 또 2번. 2번.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에는 제품의 생산 수량에 따라 고정비가 달라지게 된다. 2. 기업이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비만을 외주업체에 전가하여 더 큰 이익이 발생할 때이다. 3. 기업이 내부 제조를 할 때 다른 비용은 달라지지 않으면서 고정비만 늘어난다면 그림에서 Q'의 위치는 현재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4. 기업이 아웃소싱을 할 때의 총 비용은 제품의 구매 수량에 의해서만 달라지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결정할 때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5. 그림에서 내부 제조를 할 때의 비용이 원전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경우 이유는 내부 제조를 하는 제품의 수량이 많아질수록 고정비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3번. 기역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주문자가
기억을 활용하는 경우 니은을 활용할 때에 비해 제품 설계 비용을 더 적게 부담하게 된다. 2. 주문자가 기억이 아닌 니은을 활용하는 경우 제품의 원가를 따져보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3. 주문자가 기억이나 니은을 활용하는 경우 주문자는 제품 개발이나 설계에만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4. 주문자가 제품 생산의 형태를 기억에서 니은으로 변경하면 생산한 제품의 지적 재산권을 외주업체와 공유하게 될 수 있다. 주문자가 제품 생산의 형태를 기억에서 니은으로 변경하면 외주업체는 생산 제품의 자신이 원하는 상표명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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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2022년에 회사 A는 회사 B와 처음으로 계약을 맺고 2년 동안 회사 B의 구두를 제조하기로 하였다. 회사 A는 제조 능력만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A는 구두의 제조에만 집중하였고 구두의 디자인, 마케팅 등은 회사 B에서 맡았다. 구두 제조 역량이 높아진 회사 A는 2년 후 다시 계약을 맺으면서 구두의 생산 과정 전체를 하기로 하였다. 한편 회사 B는 구두 이외의 가방, 시계, 액세서리 등 다른 패션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지만 2024년 현재 각 제품의 생산 과정 전체는 아웃소싱을 맡긴 각각의 다른 회사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회사 B는 제품의 홍보 및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다. 단 2024년부터 회사 B의 아웃소싱 형태는 더 이상 달라지지 않는다. 1. 회사 A와 회사 B의 첫 번째 계약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회사 A는 회사 B가 요구한 디자인에 어긋나지 않게 구두를 제조하였겠군. 2. 2024년 이후 회사 A는 이전과 달리 구두의 생산 과정에서 세부 절차를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겠군. 3. 회사 B의 아웃소싱 계약이 모두 끊어지는 경우 제품 생산이 어려워져 소비자들은 당분간 회사 B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겠군. 4번 2024년 이후 회사 A의 역량이 계속 향상되어 새로운 구두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회사 A는 회사 B의 구두를 제조하지 않을 수 있겠군. 5. 회사 B는 2024년 현재 아웃소싱을 맡긴 회사들의 생산 과정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각 제품의 설계에 관한 다시 1번 회사 A와 회사 B의 현재 첫 번째 계약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회사 A는 회사 B가 요구한 디자인에 어긋나지 않게 구두를 제조하였겠군. 2번 2024년 이후 회사 A는 이전과 달리 구두의 생산 과정에서 세부 절차를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겠군. 3. 회사 B의 아웃소싱 계약이 모두 끊어지는 경우 제품 생산이 어려워져 소비자들은 당분간 회사 B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겠군. 4번 2024년 이후 회사 A의 역량이 계속 향상되어 새로운 구두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면 회사 A는 회사 B의 구두를 제조하지 않을 수 있겠군. 5번 회사 B는 2024년 현재 아웃소싱을 맡긴 회사들의 생산 과정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각 제품의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겠군.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강 넘어갑니다.